문다희 씨와 관련해서 음주운전 논란이 큰 상황에서 문다희 씨가 2018년 태국 거주 당시에 이른바 환치기 송금 그걸 했다 이런 의혹의 파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년 5월 7억 6천만 원 매입해서 9억 원 매각했고 당시 그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죠.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그 업자를 컨택해서 국내로 원화를 드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환치기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 세탁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거주 기간 중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영등포 소재 오피스텔 6억 7,620만 원 분양받았고 22년 7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제주도 주택 3억 8천만 원 인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요가 강사를 한다고 소개했던 것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분입니다. 자, 윤기찬 위원장님, 이 환치기 우리가 말은 많이 듣는데 사실은 환치기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저희가 이제 그 환전을 해서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환전해가지고 그 돈을 환전된 돈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환치기라는 것은 돈의 흐름이 안 잡힙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태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예를 상정해서 예를 들면 네. 태국에서 A라는 사람에게 제가 돈을 의뢰해요. 태국에 있는 사람한테. 예, A라는 사람한테 의뢰하면 그때 이제 제가 돈을 주죠. 예. 바투화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A라는 사람이 그 바투화를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환전해서 보내서 예.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출금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A라는 사람이 한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바투화가 들어왔으니까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줘라고 해서 전화상으로 그냥 보내기만 해요. 연락만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의 흐름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FIU나 찾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세무당국에서도 이 포착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뭐 어떤 조직이나 그 일당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암시장 비슷하게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저렇게 환치기하는 목적은 뭐냐면 일단 자금이 검은 자금일 경우에 네. 돈의 흐름이 안 잡혀야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이제 탈세의 목적인데 만약에 그 문다희 씨 예를 들자면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네. 예를 들면 문다희 씨가 본인이 영업 활동 안 했잖아요. 네. 수익 활동 안 했기 때문에 돈은 들어옵니다. 돈은 본인한테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편의 월급이라고 치고요. 남편의 월급을 2억 원을 모아요. 그럼 그 2억 원을 한국으로 보낼 때 네. 만약에 남편이 보내게 되면 남편이 보내와서 문다희 씨가 집을 사게 되면 본인 명의 사게 되면 증여를 받는 거잖아요. 네. 남편으로부터. 아. 그러니까 이게 증여세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결국 탈세의 목적이라면 남편이 문다희 씨한테 준 그 과정이 만약에 과세 대상이라면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싶었던 거 뭐 이 정도에 상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탈세의 목적 또는 자금 형성상의 어떤 불법 목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저렇게 환치기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수수료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환전에 대해서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전 자체에 대해서 금전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환치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의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네. 자, 양 기자님, 저 환치기와 관련해서 이제 의혹이 증폭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이제 문다희 씨가 서울에 집을 사기 시작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지금 문다희 씨가 상당히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임차를 하고 굉장히 좀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2년 4월에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청와대 살았었잖아요. 네. 청와대 살고 나온 시점입니다. 나와서 살 때를 아마 말하는 것 같은데 서대문구의 주택을 갖다가 전세금 4억 8천을 주고 네. 전세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때 대출을 안 받았고 왜냐하면은 이 집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전세자금 대출 못 받는 상태였는데 현금으로 주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앞서서도 2021년 6월에 또 오피스텔을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은 게 있어요. 네. 그게 한 6억 7,600만 원입니다. 또 최근에 알려진 게 있죠. 그 송기인 신부의 별장을 네. 3억 8천 이게 공시지가입니다. 예. 공시지가로 매입을 한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 세 개의 그 부동산을 합치면은 가액이 총 11억 8,600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빈 구석이 있어요. 네. 앞선 부동산을 팔고 이거를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네. 앞선 부동산이 뭐냐면은 양평동에 그 다가구 있잖아요. 네. 그거를 팔았을 때
9억이었어요. 매각 아. 금액이. 네. 그러면 이제 뭐 양도세나 이런 거 빼고 나면은 한 11억 8천하고 비교하면 한 3억 원 정도가 비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마련했을까? 그 부분이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문다희 씨의 당시에 공식적인 수입이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검찰이 의심하는 것은 지금 수사 중인 부분이 이 타이스타젯 서모 씨 취업과 관련된 뇌물죄 부분이잖아요. 네. 이 거기서 받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부동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과거에 김정숙 여사가 문다희 씨에게 송금한 5천만 원, 이 출처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5천만 원이 사실상 증여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김정숙 여사가 문다혜 씨한테 준 5천만 원이 정의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런 경우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쨌든 실질적으로 무산 이전이 되면 네.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가 5천이다 보니까 네. 사실 그 근처에 있는 금액 이하의 금액은 신고 안 하는 분들이 뭐 사실은 많습니다. 그 다혜 씨의 그 제주도 불법 영업이 되면은 그로 인한 소득은 과세로 추징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아파트 월세를 예를 들어서 매달 뭐 100만 원씩 임대료를 대신 내주면 그거는 자녀에 대한 증여입니까 아닙니까?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네, 최 교수님, 국세청장조차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는지요. 이 공제 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5천만 원이어서 뭐 신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국세청장은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녀에게 5천만 원 주는 건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돈을 징여한 게 있다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건 이미 이제 공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따님에게 줬던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세청장이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5천만 원 자체만 있다면 이건 문제될 수가 없죠. 네. 5천만 원은 줄 수 있는 거니까 징여세를 안 내더라도 그래서 이 자체는 맞는 말인데 이 전에 지금 아까도 그 재산 관계가 쭉 나왔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길래 집을 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전세도 들어가고 그랬느냐 문제인데 거기서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과세는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이것도 역시도 언론적인 답변입니다. 네.